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다 쉬는 날인데, 예, 공무원하고, 예, 선생님들만 여기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도 남들이 보면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물으면 이제 공무원이라고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왔기 때문에. OX 아침에 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다 하셨나요? 예, 1분만 있다 할까요? 네. 아직 안 하신 분 있어서 1분만 있다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네. 저기 지금 실장님이 5분 사인을 주셔가지고요. 5분 하세요. 5분 있다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럼 해볼까요? 네.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이요. 선기에 우려가 있는 토지의 대지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튀어나와도 됩니다. 튀어나와도 돼요. 저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그 경사지 붕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옹벽 설치하죠? 이렇게 옹벽 여기 이렇게 옹벽 설치하잖아요. 옹벽 설치하는데 이런 거 보셨어요? 여기 밑에 이렇게 차 세워두는데 여기 밑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차를 이렇게 세워뒀는데 여기 파이프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물 떨어져가지고 차 위로 물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거 한 번도 없으신가요? 이렇게 옹벽에 보면은 파이프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보면서 아니 왜 공사를 졌다고 그랬지? 뭐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이거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도 된다. 나와도 된다. 나오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자, 나와도 됩니다. 자, 2번이요.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조경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조경 의무가 없죠. 가설 건축물은 금방 지었다가 금방 없애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경 의무가 없죠. 그리고 축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경 의무가 없었죠. 축사. 자, 그래서 돼지 분뇨 이야기했습니다. 돼지 분뇨. 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경 의무가 없고요. 자, 그리고 3번이요. 습한 토지,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방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맞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아침에 올 때 자유로 타기 전에 이제 하늘공원이죠. 하늘공원. 이제 이름은 이제 하늘공원인데 원래 그게 난지도잖아요. 난지도. 난지도 위에 보면은 상암 경기장도 이제 세워져 있고 뭐 이제 건축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건축물 짓기 전에 거기에 뭐 지방 개량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토, 흙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이제 붕괴되지 않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필요한 조치 당연히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자, 4번이요.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자, 이게 우리 그 공법에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사를 잘 보시고요. 끝에 뭐뭐 하여야 된다 또는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첫 번째는 문제 보실 때 첫 번째는 끝에 끝나는 거 이제 조사 잘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숫자가 나오면 숫자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사 잘 보시고 숫자는 항상 잘 보세요. 자, 그럼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이죠. 지금 4번 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대지는 지금 4m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된다 그랬는데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했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돼요. 도로의 기본적인 넓이는 얼마였죠? 도로가 되려면? 그렇죠. 도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의 폭은 이제 4m입니다. 4m 이상이 돼야 일단 도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도로에 땅이 이렇게 접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이 도로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거 바보 땅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맹지라 그랬습니다. 맹지. 그래서 도로에 일단 접해 있어야 되는데 도로에 몇 메타 이상 접해 있어야 되느냐?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가 접해 있는 부분이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됩니다. 자, 외우시고요. 5번이요. 담장의 지표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랬는데 맞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또 보면은요. 우리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할 때는 이제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도로가 되는데요. 이제 도로의 여기 중심선이에요. 그 도로에 이제 건축물은 이제 그 대지는 이 도로 항상 접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는 거죠. 대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의 생긴 모양이 이렇게 장화 모양이다, 신발 모양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건축물이 이제 도로에 접해 있으면 이제 그 여기 이쪽은 이제 대지고요. 이 대지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선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건축선이 존재하는데 이 빨간 거를 이제 건축선이라고 볼게요. 빨간 게 이제 건축선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선 해가지고 이제 건축선이에요. 건축선이 있는데 지하에는 이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는 이 건축선, 원래 건축선 바깥으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선, 이걸 이제 건축선 안쪽으로, 이 대지 입장에서는 건축선 안쪽으로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건축선을 넘어가서는 지을 수가, 이 지상에서는 건축선을 넘어가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하 같은 경우는 건축선을 넘어서 이제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남의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가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지금. 사랑의 교회 아시죠? 그래가지고 요새 막 또 말 많던데, 뭐 저는 종교랑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신문 보면, 이렇게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도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축선을 넘어서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여기 요만큼 지금 건축선을 넘어갔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상이죠. 지상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선을 지금 여기는 지금 일단 건축선 안쪽에 대지 쪽으로 붙어가지고 건축물이 지어서 여기는 이상이 없는데 만약 여기 주출입구가 있잖아요. 주출입구가 딱 있어요. 근데 딱 열었는데 이게 건축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짝 열었는데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건물이니까 여기 당연히 창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창문도 이렇게 있는데 넘었더니 창문 열었더니 바깥으로 여니까 창문 열었더니 건축선 통과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외적인 경우가 또 하나가 있죠. 이 높이가 이제 건축물 높이를 측정할 때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높이가 어떻습니까? 4.5m죠. 4.5m를 넘어가는 건축물. 그러니까 4.5m 여기인데 이 4.5m를 넘어가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창문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된다는 거예요. 4.5m. 왜냐하면 대형 트럭이죠. 큰 트럭들이 이렇게 도로를 웅 하고 지나가는데 4.5m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 열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출입구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건물 지을 때 안쪽에서 열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바깥으로 못 열게 하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5번이 담장의 지표 위 부분, 그러니까 지표라는 게 이게 땅 위죠. 땅 위 이쪽. 자,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이야기고요. 근데 지하는 상관없다. 수직면을 넘어서 된다.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자,
자, 지하의 경우에는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